이게 뭐야, 민수 씨? 이거 다 당신 이름이잖아.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다 쓴 거야? 그냥 일시적으로 빨리 사용하고 갚으려고 했어. 그게 이렇게 될지 나도 몰랐지. 너 지금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냐? 그럼 그 협박 편지들은 뭐고 그 술병들은 다 뭔데? 당신은 우리를 버린 거야, 알기나 해? 어머니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가족을 다 망쳐놓고도 입 닫으려고 했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그냥 잠깐만 버티면 될 줄 알았다고. 내가 너 하나 잘 되라고 평생 허리 굽혀 살아왔는데 이게 그 결과냐, 민수야? 이젠 당신을 믿지 않아. 당신이 없어도 어머님과 내가 이 집 지킬 거야.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들의 모든 비밀을 마주하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채무, 깨진 신뢰, 그리고 끝내 무너진 가족.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는 순간들, 함께 들여다보시죠.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늦여름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창틀에 걸린 낡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출렁였고 그 사이로 들이치는 햇살은 바닥에 길고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햇살이 만든 그 그림자를 따라 잠시 시선을 내렸다. 손끝에 남아있는 물기를 느끼며 수건을 집었다. 두 손으로 수건을 감싼 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손등에서 시작해 손가락 사이까지 마치 오래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반복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엔 72년 삶의 무게가 묻어났다. 물기를 닦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평생을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며 살아온 여자의 노고와 성실함이 담겨 있었다. 부엌 한쪽에서 지단을 붙이던 영희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머니, 김치 꺼내주실 수 있어요? 김치 냉장고 안에 총각김치 있어요. 응, 알겠어. 순자 씨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수건을 곱게 접어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별일 아닌 부탁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게 심호흡을 한 번 하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을 뿐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슬리퍼와 바닥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낡은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김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매일같이 다니던 그 짧은 거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길이 유난히 길고도 무겁게 느껴졌다. 김치 냉장고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문을 바라보았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기도 전에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상하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었다. 늘 음식을 보관하던 그 김치 냉장고가 오늘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살짝 떨리는 손가락이 냉장고 손잡이를 감싸자 전해지는 냉기는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김치 하나 꺼내는 일인데. 하지만 그런 스스로의 말에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 손잡이를 당기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일상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찬 공기 속에 섞인 묘한 냄새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순자 씨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오래된 김치에 발효된 냄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김치의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건 더 이상 식욕을 자극하는 익숙한 향이 아니었다. 대신 코 안쪽을 찌르며 머리끝까지 치솟는 듯한 부패한 유기물의 역한 냄새였다. 순자 씨의 콧잔등이 일그러졌고 한 손이 본능처럼 코를 감쌌다. 냉장고 안에서는 단순히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냄새에는 시간이 멈춘 채 썩어가는 무언가의 정적이 섞여 있었다. 눈을 깜빡이며 냉장고 안을 찬찬히 훑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정리되지 않은 혼돈이 펼쳐져 있었다. 플라스틱 김치통이 있어야 할 자리엔 검은 비닐봉투들이 차곡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추려 한 듯 구겨지고 얽혀진 채로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봉투 입구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그 틈으로 진득하고 어두운 액체가 흘러내려 냉장고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액체는 마치 굳어가는 피처럼 점성이 있었고 한쪽에는 이미 마른 듯한 얼룩이 갈색빛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어떤 것에서는 회색빛 실타래처럼 보이는 곰팡이균이 천천히 뻗어가고 있었고 또 어떤 것에서는 검붉은 기름이 표면을 덮고 있었다. 비닐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누런색의 종이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다. 바닥에는 어떤 투명한 액체가 흘러 있었는데 그게 기름인지 국물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그 냄새가 위장을 뒤흔들 만큼 강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녀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속이 울컥 솟구쳤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한 반찬,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난 육류 조각, 그리고 그 사이에 박힌 뭔지 모를 물건들. 그중 하나는 눈에 익은 상표가 적힌 술병이었다. 그 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표면엔 진이 흐른 듯한 얼룩이 끈적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뇌리에 어떤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달 전 민수가 퇴근 후 방에 틀어박힌 채 묵묵히 뭘 마시던 그 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땐 말하지 않았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 냉장고는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감정의 퇴적물, 그리고 누군가의 무너진 책임. 그녀는 문득 고개를 살짝 돌렸다. 뒤에서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귀가 아닌 심장이 웅웅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고 안의 어두운 공간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확신했다. 이건 그냥 지저분한 보관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 엉망으로 흘러간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감추려 했던 노력의 폐허였다. 순자 씨는 여전히 김치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온몸이 질문하고 있었다.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설마 내 아들이 정말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단 말이야?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혔고 속이 울렁였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똑바로 냉장고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주 조금 비닐봉투 끝자락을 잡으려는 찰나 엄마! 집안을 가르며 터져나온 목소리에 순자 씨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엔 당혹, 분노, 절박함, 그리고 공포까지 뒤섞여 있었다. 민수였다. 서둘러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셔츠 앞서픈 헐렁하고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눈은 크게 뜬 채 무언가를 보고 있지 않은 듯 초점이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건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는 다가오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순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진심을 직면할 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뭐냐? 그 말은 나지막했지만 부엌 전체를 가르는 듯 울려 퍼졌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흔드는 질문이었다. 민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 짧은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냉장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쾅! 그는 냉장고 문을 있는 힘껏 닫아버렸다. 그 소리에 순자 씨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연신 흘러내렸다.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고 숨소리는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듯 거칠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냥 지나치세요. 그는 애원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에는 자포자기한 자의 무너진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삶을 애써 감춘 흔적이라는 걸.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한 단어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얼어붙어가는 그 고통을 그대로 껴안고 섰다. 엄마,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뚝뚝 끊겼다.
마치 목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데 말은 나오지 않는 듯한 절박하고 갈라진 음성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 앞에 선 채 손을 벽에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이마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으며 가슴은 들썩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괴로운 얼굴이었다.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심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다. 이건 그냥 한번 실수한 거예요. 그는 숨을 들이켰다. 잠깐 잘못된 선택이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그 말을 뱉는 그 자신조차 그 말에 단 한 점의 진심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어깨는 주저앉듯 축 늘어져 있었다. 순자 씨는 말이 없었다. 아들의 말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녀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공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엄마, 날 믿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이거 제가 금방 해결할 거예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엄마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다 민수는 마침내 냉장고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보지 마세요, 제발. 엄마까지 이걸 보면 난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요. 그의 말끝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부엌안은 정적에 잠겼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레이스 커튼을 건드렸고 그 미세한 흔들림조차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순자 씨는 말없이 민수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손을 뻗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다만 눈앞에 앉아있는 평생 자신이 희생해 키운 아들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민수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숨소리가 너무 아프다. 영희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들어갈 듯 말 듯 발끝을 멈춘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정적, 그리고 냉장고 앞에서 울리는 그 기이한 공기의 무게.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무언가 틀어졌다는 것을. 저 냉장고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남편 민수는 냉장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잡이를 감싼 채 마치 그 문 하나로 모든 죄와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민수 씨. 그녀는 낮게 불렀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적막함 사이에서 영희 씨는 문득 냉장고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저항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그저 손을 내려놓았다. 철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손이 열었고 숨겨졌던 것이 드디어 빛 속으로 드러났다. 검은 비닐봉투. 구겨진 서류들. 그 틈에서 삐져나온 누런 편지 봉투 하나가 영희 씨의 손끝에 걸렸다. 그녀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겉면엔 붉은 잉크로 눌러쓴 글씨가 떨리는 듯 새겨져 있었다. 최후 통첩. 8월 말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 가족, 주거지까지 모두 압류 조치함.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어 펼쳐든 종이들에는 이름과 금액, 납입일, 미납 상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안엔 민수 씨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뭐야? 이게 뭐냐고,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 부엌을 찢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투명한 술병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위스키, 코냑, 스카치.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 술병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그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다. 절망을 사고 있던 흔적, 누군가의 무너지는 정신을 비싼 유리병에 가둬둔 기록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희 씨는 분노보다 깊은 감정,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을까.
라는 자문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절규했다. 당신은 가족까지 속인 거야.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전부를 무너뜨린 거야. 쾅 하고 술병이 하나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 충격음은 순자 씨의 무릎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그녀의 다리가 마치 뭔가에 감긴 듯 자연스럽게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그 작은 신음도 없이 주저앉는 순간 그녀는 바닥의 냉기를 무릎으로 고스란히 받아냈다. 아이고, 짧게 흘러나온 소리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는 절망의 몸짓이었다. 그녀의 시야엔 아직 냉장고 안이 보이고 있었고 거기엔 낯설고도 익숙한 이름들이 찍힌 서류들이 술병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바닥을 더듬었다. 무언가 붙잡고 싶었지만 부엌 바닥엔 오직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그때 영희 씨가 갑자기 몸을 숙이며 봉투 안에서 더 깊숙한 무언가를 꺼냈다. 그녀는 손에 쥔 협박장을 벌떡 펴들며 민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삼킨 듯 떨리고 있었지만 터져나오는 말은 날이 서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순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가 내는 숨소리는 마치 폐 안에서 공기를 쥐어짜는 듯 거칠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머니는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아왔고 나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도 지키고 끝까지 당신을 믿으려고 했는데 영희 씨는 끝내 고개를 돌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날카롭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해서 그 슬픔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엌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단지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두 손은 주먹도 펴지 못한 채 무릎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점점 흐려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공기마저 말을 아끼는 듯 부엌엔 단 하나의 소리 민수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숨은 깊지도 얕지도 않았다. 그저 버텨보려는 마지막 리듬처럼 폐의 가장 안쪽을 쓰다듬는 숨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기댔던 냉장고 손잡이를 놓는 손끝은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그 안에 남은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듯 무거웠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발끝을 질질 끌듯 거실을 향해 걸었다. 영희 씨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무릎을 꿇은 그대로 고개만 살짝 들어 그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한때 그녀가 업고 걸었던 아이의 등이었다. 그 등엔 고단하지만 떳떳했던 청춘이 있었고 결혼식 날 어깨에 얹혔던 기쁨이 있었으며 첫 월급 봉투를 쥐고 들어왔던 자랑스러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등은 도망치는 사람의 등, 책임을 놓아버린 사람의 등이었다.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다. 그 순간 어쩌면 그는 뒤돌아보고 사과하고 주저앉아 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쾅! 현관문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소리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은 무서웠다. 그 속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도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함께 담겨 있었다. 순자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속삭였다. 가버렸네. 그 짧은 말 안엔 후회도 분노도 슬픔도 다 담겨 있었지만 가장 짙은 것은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침묵의 응답이었다. 영희 씨는 주방 구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진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조용한 순간이 지나면 현실은 더 거세게, 더 아프게 밀려들 거라는 것을. 현관문이 닫힌 후 집안엔 더 이상 발소리도 말소리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정지를 눌러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멈췄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희미해진 공간. 남겨진 두 사람은 그저 그 정지된 공기 안에 고요히 갇혀 있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시선은 먼 곳,
아니면 아주 과거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 안엔 지금은 없었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입술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한편 영희 씨는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은 끌어안은 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 있었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억눌러 울고 있었다. 하지만 울음은 억눌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규칙적으로 떨렸고 목구멍 안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 울음은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그건 분노도 원망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짓밟힌 감정의 잔해였다. 식탁 위엔 아직 차려지지 못한 밥상이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엔 불이 꺼진 후 식어가는 프라이팬이 지단의 흔적을 남긴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집은 분명 1시간 전만 해도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오후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공간은 무너진 신뢰, 부서진 가족의 중심, 그리고 오직 정적만 남은 생의 공백이었다. 순자 씨의 입에서 이윽고 작게 한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무릎에서 떼며 바닥을 짚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서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도 마침내 느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너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몸의 떨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집안의 2명의 여인만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그 정적 안에도 아주 천천히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녀는 서서히 시선을 돌려 부엌 한쪽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영희 씨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입을 틀어막은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녀의 고개, 어깨, 등 전체를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울음은 마치 누구라도 지금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의 끝이었다. 그때 작고 마른 손 하나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얹혔다.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든 영희 씨는 순자 씨가 조심스레 다가와 자신의 손을 감싸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자 씨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온기를 건네려는 의지가 묻어 있었다. 영희야, 그래도 우린 아직 가족이야. 그 말은 떨리는 입술을 통해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다. 목이 메어 문장이 다 끝나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더 선명했다. 영희,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다. 절망에 짓눌린 눈물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려는 사람의 눈물이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르르 주저앉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어머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마주쥔 채 오랜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순자 씨는 아주 작게 웃었다. 눈물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아이라도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부엌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선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고 부엌 벽에 길게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용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민수. 그 말엔 여전히 아들을 향한 미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련은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무너져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이려는 슬픔의 체념이었다. 영희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답했다. 숨기지 않겠어요, 어머니.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않을래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비난하기 위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함께 싸우기 위해 내뱉은 말이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집안이 다 망가졌어도 거짓으로 덮고 살 순 없지. 순자 씨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오래 앉아있던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꼿꼿했다. 영희 씨도 함께 일어났다.
부엌 창문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 눈빛 안엔 결의가 맺혀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민수 씨가 도망쳤다고 우리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순자 씨는 영희 씨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늙은 어머니의 체념이 아니라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향해 보내는 존중의 인사였다. 고맙다. 그래도 내가 내 옆에 있었어. 그녀의 말끝은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부엌의 작은 창문 앞에 나란히 섰다. 눈앞에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현실이 채무가, 아들의 실수가, 그리고 깨어진 믿음의 조각들이 널려 있었지만 서로의 옆에 누가 있는지만은 더 이상 부서져 있지 않았다. 그날 그 부엌 안에서 무너졌던 가족의 형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걸.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았다. 혹시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건 아닐까요? 이야기 속 순자 씨는 아들의 잘못을 끝까지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침묵 대신 용기를 선택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모든 걸 이해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 앞에서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또 가장 큰 위로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 감춰진 진실, 그리고 붙잡고 싶은 관계가 있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